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지난달에 이어서 아침이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달에 했던 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을 테니까 한 2, 3분 시간을 내서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쭉 최근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키워드들이에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지난달에는 여러분들이랑 어떤 주제로 얘기했냐면 질문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질문이라는 것을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사업적 지향점 306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내용을 보면 사람을 가장 성장시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중요하죠. 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려면 질문을 해야 된다. 그 질문이 나도 그렇고 타인의 성공을 진짜 바란다면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는 거고요. 오늘도 이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들로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누스킨의 브랜드가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면 무엇인가? 존재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상에서 사람의 피부와 건강에 관해서는 그래도 정의로운 회사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존재의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질문을 같이 해본 게 앞으로 이런 불확실한 미래의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노력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를 노력해야 되지만 변화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올바른 철학과 장군만 있어도 조직은 죽지 않고 진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계속 사람을 만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피폐해지더라도 여러 곳에서 환경에 의해서 피폐해지더라도 사람을 생각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변하지 말자.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나가야 될 가치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조직은 어떤 조직인가? 우리가 같이 이런 조직을 바라자. 물론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의 조직을 만드는 개량화된 조직도 꿈꾸지만 진짜 원하는 거는 우리가 팀에 들어오는 누구나 우리 팀에 들어오는 누구나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만드는 조직. 이런 조직은 정말 천전이 가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꿈꾸는 조직을 같이 우리 만들어보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후배 사업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것들이 문화가 되고 가치가 되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한번 꿈꿔보자. 이렇게 꿈꿨을 때 어느 게 더 중요하다가 아니고 물론 개량화된 목표나 설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지향점도 상당히 중요한 균형을 이룰 때 더욱더 조직은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폴스포그스에 대한 정의죠.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건가? 나는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건가? 우리 조직은 폴스포그스 또 누스킨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정의할 건가? 그런 부분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폴스포그스는 빛이다. 우리가 얼마 비싸다 하듯이 그런 빛이다. 능력이 있어가지고 좋은 곳에 아파트를 사서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그게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값이 오르게 한 거는 여러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지하철역도 만들고 주변에 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만들고 해서 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든 작건 크건 그런 소득들은 일정 부분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있다. 내가 보는 모든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은 우리 공동체에 지어야 될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 폴스포그스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거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에 대한 루틴을 드렸죠.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몇 가지 패턴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는 뭔가를 시작할 때 제거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하고는 있는데 줄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이걸 더 수정 보완해서 더 증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새롭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질문의 여러 가지 패턴들, 신제품 론칭할 때는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던 거고요. 어떤 목표를 가질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목표들을 이런 내용들을 질문을 한번 해보고 내가 갖는 목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떻게 이 목표를 구성할 거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이 목표를 왜 이 목표를 세워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그것의 어떤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랑 오늘 이제 할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과연 우리는 선진국인가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과연 선진국인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많아요. 예. 주로 어떤 거 보고 놀라나요? 특히 이런 거 보고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커피숍에 가면 노트북 같은 거 놓고 그냥 어디 딴 자리로 가고 하잖아요. 잠깐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하잖아요. 내 가방도 놓고. 그게 외국을 가면 아주 상상을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인 거죠. 심지어는 우리는 택배하는 분들이 집 앞에 택배 놓고 가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신뢰 자산이 굉장히 높아 있어요. 선진국인 거죠. 진짜로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외국 여행을 많이 해볼수록 우리나라가 참 선진국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짜 가장 진짜 G3 안에 드는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점점 들 수밖에 없어요. 선진국은 앞에 뭔가를 따라야 될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 누스킨 코리아는, 우리 조직은 과연 선진국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느끼지 않나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교과서가 없잖아요. 우리가 맞이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모방하고 뭐 교과서가 없어요.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교과서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선진국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스킨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조직도 어느 나라에서 뭐가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따라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일단 우리나라의 문화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그렇죠? 우리는 또 모여 살고 있고요. 관계 중심 지향적이고 사람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굉장히 많은 다른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똑같이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의 어떤 모방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이 미래에 맞는, 우리나라에 맞는 가장 최적의 거를 만들어가야 된, 현재 우리 조직은 그런 여러분들과 저는 그걸 만들어가야 되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리더들입니다. 앞으로 누스킨 코리아는 어마무시하게 커질 거예요. 그 커질 미래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우리 현재 아주 선배 사업자들이 현재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한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앞서 있는 선배 사업자가 될 거예요. 단 5년만 지나도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된 선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선진화된 누스킨 코리아, 가장 앞서 있는 누스킨 코리아의 우리 사업자들은 앞으로 이 선진국에 맞는 관점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달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이 생각이 나요. 1시간짜리 문제가 주어진다면 문제의 정의를 세우는데 55분을 쓰고 문제를 푸는데 5분을 쓰겠다라고 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문장이 주는 말이 이게 선진국인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문제를 푸는데 모든 시간을 쓰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이 문제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 정의가 세워지면 그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화된 누스킨 코리아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밸런스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하우에 투자를 했죠. 이게 처음에 들어와서부터도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뭐가 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어? 어떻게 모든 것이 매달려 있어요. 근데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 정의를 내리는데 시간을 더 써야 돼요. 누스키는 뭐지? 누스키는 나한테 뭐지?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됐을 때 하우는 명확하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이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배 사업자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이게 뭐야? 누스킨이 뭐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무엇인가?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누스킨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우는 자연스럽게 개개인마다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고 그 사람에 맞는 스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진짜 앞으로 올바른 선배 사업자로서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컨대 잘하는 사업자다, 잘못하는 사업자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잣대를 들이밀고 이건 되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업자, 잘하는 사업자, 이런 것들보다는 저 사람 참 괜찮다, 이런 부분이 참 괜찮다, 이런 거를 지향하는 우리 사업자가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이 사업이 뭔지를 알아,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진보해 나가고 있어, 적응하고 진화해 나가고 있어. 우리 모두가 다 괜찮은 사람이 돼야지. 모든 사람을 다 잘하는 사업자, 못하는 사업자로 나누면 우리가 예전에 그런 개량적인 사업자밖에 안 되고, 앞으로 미래의 선진국 같은, 선진국에 사는 우리 모든 누스키너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괜찮은 사람, 모든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한 정의를 내릴 줄 알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알고 있으실 거예요. 잘 딱 보면 아는 가사인 분들도 있고, 또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예전에 한 80년대죠. 대학로, 지금도 대학로가 있죠. 대학로 가면 학전이라고 하는 그 소극장에서 아주 새내기 같은 가수가 나와서 불렀던 그 모습이 제가 그 소극장에 가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나 쇼킹했던 그 가수들은 들국화라는 가수의 행진이라는 노래의 가사예요. 이 가사 아시죠? 나의 미래는 때론 잠깐 이거 편집해 주세요. 어떻게 할게요. 나의 미래는 때론 힘이 들겠지.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 벌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행진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삐지를 깔고 싶은데 저작권을 걸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불렀습니다. 하여튼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줄의 가사가 딱 보면 뭘 느끼십니까? 청춘이 느껴지지 않나요? 비즈니스 청춘. 우리 같지 않나요? 이 비가 내리면 비를 막겠다잖아요. 불운도 기꺼이 껴안겠다는, 마치 운명과 화해라도 하듯 우리 같은 청춘들의 간절한 주문으로 들리지 않나요? 여기서 가장 빛나는 가사가 있죠.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린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맞이할 어려움과 시련, 두 팔 벌려 환호하는 그 모습, 정말 멋지고 장관이지 않습니까? 청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비즈니스 청춘인가요? 이 두 줄의 가사는 우리네 그 비즈니스 청춘들 앞에서
어떠한 생책이나 염증도 하찮은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너무너무 멋지게 들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두 줄의 가사, 청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사업의 지향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BR 2000 시대 우리 사업의 지향점 3061라고 하는 지향점을 같이 찍어주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의 시도를 하면서 청춘 같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음 영상을 이어서 보시고요. 앞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행진하면서 비즈니스 청춘을 갖고 앞으로 무엇이 오든 그것을 헤쳐나가겠다,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행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더로서 조금은 흥분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BR 2000 시대를 위한 비즈니스 가이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눌 거예요. 벨로시티가 변경된 이후로 벨로시티보다 더 큰 변화가 바로 BR 2000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지금까지 20년을 넘게 사업하면서 또 한 번의 흥분이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됐구나.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영입이 되면서 또 새로운 인재들이 영입이 되는 굉장히 많은 전환점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직의 리더로서 공표하듯이 우리가 이런 지향점으로 가자라고 하는 비즈니스 가이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벨로시티 환경에서 완성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벨로시티 환경에서 리더십의 완성체는 무엇인가? 우리 요새 완전체, 완성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벨로시티 환경에서의 리더십 완성체는 바로 4만 내그 이상의 6내그를 만든 사람을 리더십의 완성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극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4만 이상의 6내그라고 하는 끝점, 이것이 되면 리더십으로는 그냥 완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처음 4만 내그가 힘들다면 그냥 파워레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1만 내그 이상의 6내그. 그럼 파워레그가 되면 결국에는 4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만, 2만, 3만, 4만이 되면 팀밀리트인데 내가 뭐라고 누구는 1만 내그고 2만 내그고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잠재력이 그 하이라인에 어떤 잠재력이 나올지 알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내가 리크루팅하면 다 4만 내그 이상이 되는 파워레그가 된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고 믿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4만 내그 이상의 6내그. 저는 4만 내그 이상의 6내그가 이미 된 완성체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4만이 아니고 저는 40만 이상의 6내그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6내그가 안 돼, 4만 내그 이상의 6내그가 안 돼도 또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성이 돼가는 과정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하고 우리가 6내그만 좀 잘 만들어 보자. 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BB레그도 하고 TBB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찌됐건 이 완성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